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쟁점이에요. 관여단 집회 소집통지서 발송 전에 이미 미리 작성된 의결권 위임장, 이게 유효한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문의 주신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심지어는 법원에 가서도 법원 재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수입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미리 위임장이 작성될 수 있느냐? 어떤 안건인 줄 알고 미리 작성되느냐? 오히려 저에게 문의하시는 이런 재판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해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시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결국 이 집합건물법상의 이 과이단 집회라는 것, 이 집회에 대한 어떤 성질, 이 과이단 집회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덜 되셨거나 일반적인 총회와 혼동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이단 집회라는 거는요, 이 집합건물의 구성원들, 즉 관리단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모여서 의결할 때 사전에 모이지 못하니까 위임장을 줘서 정해진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집회예요.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위임장에 대한 작성 시기나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기, 이 시기에 대한 다툼이 솔직히 법적인 다툼은 아닌 거예요. 집회 수입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이든 그 이후이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위임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그 안건이 수입통지서상의 안건과 동일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위임장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위임장 작성 시기가 수입통지서 발송 전이냐 이후냐 이것 갖고 따지는 것은, 이것은 법에서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다툼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미리 결론까지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자주 주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의 구분 수의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 과이단 총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총회 소집 통지서가 각각 소유 호수에 발송되기도 전에 몇몇 소유자들이 총회 안건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총회 안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단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총회가 언제 개최된다는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기도 전에 사전에 위임장을 받는 것, 이것은 무효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된 법을 보실게요. 이게 집합건물이잖아요. 오피스텔, 상가니까 집합건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즉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고요. 이런 집합건물법에서 과이단 집회에서의 의결 방법이 법 38조에 보시는 것처럼 38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 38조 이외에는 특별한 의결 방법에 대한 어떤 규제, 규정, 제한 이런 게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8조의 의결 방법이라고 해서 집회에서는 이렇게 의결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1항부터 4항까지가 있고요. 자, 1항 집회의 의사는 법, 규약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구분 소유자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 모두 갖춰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밋입니다. 밋, 그리고 의결권, 이것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지분이에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죠. 이 관련 집회는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국회법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어떤 표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집합건물법 별도의 법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항. 2항은요.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자, 이런 전자적 방법이 무엇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 38조 2항 방금 전에 보셨죠? 이 38조 2항 요거 이 2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기 바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요거면 된다는 것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이기가 어려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모이지 않고 이런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지고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본인 확인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게 법이 개정됐어요. 2020년 12월 8일 개정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공인이라는 게 붙었어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이런 게 붙어가지고 이 전자서명이 까다로웠습니다. 다 공인인증을 해야 되는데 공인인증을 대행하는 기관도 없었고 또 이 공인인증을 따오는 것도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투표하려고 할 때 공인인증 절차를 일일이 거쳐가지고 투표하시는 분들 상당히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서명하는 게 공인인증 사용해가지고 투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인인증서도 없어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요건을 완화했어요. 굳이 공인이 아니더라도 신빙할 수만 있으면 본인 서명하던가 아니면 인증서 통해 가지고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투표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에 나와 있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사망 제34조에 따른 집회의 수입통지나 수입통지 가름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이 항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하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수입통지할 때 이 항에 따른 즉 이 항에 따른 서면 의결권 행사 방법이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망을 많이 간과하세요. 집회를 소집하시는 분들이 이 사망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서면 결의 방법이나 또는 전자적 결의 방법을 안내하는 것,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 이것들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 이 집회 하자가 있다, 이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따라서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은 총회 수립 통지서에다가 서면 의결권 행사서 또는 서면 결의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 줍니다. 자, 다음의 사항 제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령에 별도의 규정은 없어요. 이 부분은 차후에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시간 주제가 뭐였죠? 관리단 집회 수립 통지서 발송 이전에 작성된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이었단 말이에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은 의결 방법으로서 이런 내용,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여기밖에는 규정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것 이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집회 소집 통지서 발송 전에 작성된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법리를 거칩니다. 첫 번째 법리가 뭐냐? 첫 번째, 관리인 선임을 위한, 여기에선 관리인 선임이었는데요. 이거는 총회 안건이라 보시면 돼요. 총회의 안건이었던, 관리단 집회 하나의 안건이었던 관리인 선임을 위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합건법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법리예요. 이게 뭐냐? 소집통지서에 관리인 선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름 추상적이잖아요. 관리인으로 부동시 선임 이렇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냥 관리인 선임이에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즉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대리권을 수임할 때
수집통지 이전이라도 관리인 선임, 장차 앞으로 어떤 안건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집통지할 때의 집회 안건에 관리인 선임의 안건이 있다면 그 안건에 대해서 아직 소집통지가 안 왔다 하더라도 나는 먼저 위임해 줄게. 관리인 선임의 안건이 있다면 난 미리 위임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안건에 대한 위임은 개별적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지 관리인 선임의 건 이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굳이 수집통지서가 발송 또는 도달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해서 위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법리를 가지고서 두 번째로 봅니다. 자, 위임장이 반드시 수집통지서에 첨부된 위임장. 보통 수집통지서에 위임장을 샘플이잖아요. 이걸 첨부시키거든요. 이런 샘플로 첨부된 위임장이나 또는 수입통지서 이후에 작성된 위임장이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 이전에 작성된 위임장도 유효하다. 그 안건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이전에 작성된 위임장도 관리인 선임을 위한 적법한 위임장이라고 봄이 옳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게 제가 수행했던 사건이 이 서울중앙법원 판례 등등등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취지의 판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전에 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언정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아시면 돼요. 아셔서 통지서 발송 전에 작성된 위임장의 효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할게요. 집합금법은 제38조 등에서 아까 보셨죠? 38조. 이 38조 등에서 일단 집회의 의결 방법을 규정한 것 이외에 그 밖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임장이 집회 소집 통지 이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적법 유효하다. 이것을 무효로 할 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